동아일보 본사에서 20년 넘게 아마 근무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어에 대해서, 말과 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또 말글을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상당히 갑질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을 오랫동안 서울에서 오셨고요. 강상헌, 현재는 슬기나무 언어원이라고 거기 원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 언론이시고. 마이크 한번 넘겨서. 정보수님? 정보수님. 예, 그러시죠. 귀가 좀 안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참 오랫동안 뵙고 싶었어요. 강상헌입니다. 낯설다고 느끼시는 분도 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낯설 수는 없죠. 제 본적이 아마 태어나기는 바로 이 부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주소지는 저 영암 월출산 기슭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저를 보면서 너는 월출산의 전기를 타고났느냐. 본적은 해남입니다. 해남 북평면 이진리 땅끝마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주 이쁜 마을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위로 가서 내려다보면 저수지에서 손을 뜯기다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달도가 보이고 달도 뒤로 완도가 보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투철하게 전라도 사람인 사람이 더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가신 곳이 순천이어서 순천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천 사람들은 저를 순천 사람으로 알아요. 해남의 저 집안 사람들은 네가 왜 순천 사람이냐, 해남 사람이지. 광주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전남대. 문제가 많은 학교라고 제가 서울로 가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들 하는 그 학교가 농과대학이고 농업경제학과입니다. 저는 농업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전라도가 뼛속까지 이렇게 그 스며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 성이 강씨입니다. 강씨는 말하자면 고향은 진주입니다. 제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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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진주에서 제주도로 가셔서 제주도에서 해남으로 이렇게 오셨다. 해남군 북평면, 그래서 제 본적지입니다. 우리가 고향이라고 그러고 서로 배척한다든지 우리가 서로 안아야 한다든지 하고 얘기하는 그런 그 개념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주라는 곳이 제 말하자면 기록으로 봐서 고향이라고 해서 한 2번을 가서 이렇게 말하자면 참배를 했습니다. 모르는 곳이었지만 고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마음을 연다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투철한 전라도 사람이고, 아까 김학영 선생님 말씀해 주죠. 전라도에 관한 그런 얘기. 우리 사태가 일어날 때 저는 초년 기자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죠. 서울에서 사는 전라도 사람, 참 이 기적적인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안 죽고 안 망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울에 있는 친구들끼리 하면 말을 잊지를 못해요.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이제 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또는 제가 이렇게 불려나온 이유를 아까 우리 본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사절이라고 그러죠. 사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네가 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어라. 그러면 된다. 이제 걱정을 이제 하신 거죠. 우리 본삼 선생님.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얘기를 다 잊지를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아까 그 동삼해서 삼자가 자꾸 나오길래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뭘까? 기쁠 흠이라는 글자입니다. 한자로 쓰면 쇠금자를 세 개를 씁니다. 쇠금자는 돈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섬긴다 뭐 이런 상징이죠. 우리 이제 노래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종영 되시는 강 선생님이시고 참 우리 정보 선생님께서 첫 노래 들으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희를 오라고 동삼 선생 그 홈페이지에서 정보 스님 그 뜻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굉장히 간절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애호가지고 하나 둘 다음은 셋입니다. 그런데 하나 둘 다음은 실은 셋이 아니라 셋의 의미는 많답니다. 많다고 돈이 많으면 기쁜 거죠. 상징이죠. 그런 그 뜻으로 제가 오늘 불려 나와서 이제 그 말씀 아까 한참 그 돼지 세 마리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 기쁘죠. 우리 동삼 선생님 보고 있으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동삼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항상 제가 깨집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저보고 갑질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제가 깨져요. 참 복잡한 편집자인데 제가 우리 동삼 선생하고 관계는 10년 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입니다. 10년 전에 처음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삼 선생이 편집을 맡고 있는 전남 색tum이라는 이 소식지에 풍류해자라는 그런 이 제목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0년이 돼서 딱 지금 10년입니다. 6월까지 해서 248회 원고를 오늘 보냈습니다. 250회라는 굉장히 큰 원고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언론 생활을 하면서 100회를 넘긴 기록이 한 번 있고 또 180회를 넘긴 기록이 있어서 굉장히 그걸 속으로 뿌듯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일간 아니면 주간에서 만드는 숫자 한 달에 2번 만드는 그 매체에 제가 250회 글을 썼다는 건 이것처럼 큰 기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어지간한 편집자입니다. 참 어지간한 편집자입니다. 우리 본삼 선생 덕분에 그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 덕은 착하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우리 인간의 바른 마음이고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본삼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이 덕분이 바로 그런 좋은 그래서 아마 이제까지 굉장히 큰 공덕을 쌓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지고 보면 나중에 또 싸움이 나니까 저는 이제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무조건 내려오랍니다. 준비할 게 없다고 그냥 내려와서 그냥 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리니까 제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각가 김 선생님도 정보 스님 아까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저 스님이 정보 스님이려니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담 같지만 저 설원에서 머슴살이 하던 김민기를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김민기가 거기에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그건 이제 몇십 년 전 얘기죠. 제가 동아일보 어느 지면에 김민기 얘기를 쓰니까 김민기가 해금이 됐어요. 제가 조용필이 부산에서 돌아온다고 쓰니까 조용필이 해금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연예 기자를 했습니다. 소위 연예 기자. 저는 농업경제에서 농촌 사회가 어떻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신문사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맨날 시키는 게 그런 그 연예 기사만 문화 뭐 이런 거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 굉장히 좋은 가수를 한 분 제가 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그 광주 우리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까지 여기서 그 얘기를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저는 이제 오늘 그 저자인 작가인 이돈상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그리고 이제 흠을 좀 잡고 이제 좀 이제 우리끼리 얘기로는 좀 욕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욕을 하거나 시간은 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 이야기가 우리 이제 기자들 또는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가 글을 쓰는 그런 역할이 있고 또는 남의 글 또는 다른 이 현상을 보고 그걸 우리의 문제로 해석을 해서 그걸 다시 풀어내는, 그러자면 잡지로 따지면 편집자의 역할입니다. 그 두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오신 그 공덕이 참 큽니다. 물론 우리 이제 그 전문적인 저처럼 이제 기자로도 오래 일을 하고 또는 기자를 가르치는 일로도 또 이제 오래 일을 해오고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물론 저도 뭐 흠집이 많지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이런 그 편집자로서 또는 글 쓰는 작가로서 기자로서 그런 일을 해오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늘 그 고맙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려와서 뭐 자리를 뭐 빛내 뭐 이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끝내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늘 그래서 우리 그 돈삼 선생한테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볼 때마다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돈 많이 버시라고 세금자, 기쁠 흠자를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후배 하나 따로 초대했어요. 40년 가까이 되는 후배입니다. 류안나라고 서로가 또 잘 이야기도 통하는. 얼른 나오십시오. 시간이 이제 많이 갔습니다. 저하고 잘 어울리려고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저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알고 있고 또 제가 책에 대해서 항상 밑줄을 그어서 연구까지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직접 마이크를 한번 당기겠습니다. 류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길래 저를 순서에 첫 번째로 해주세요. 제가 가진 뭐 재능도 없고 할 이야기도 말주문도 없고 어차피 써서 읽어야 되니까 먼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제 앞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공연도 해주시고 방금 전까지 기자님도 나오시고 교수님도 나오시고
제가 떨리지 않은 마음으로 왔다가 1시간 이상 지금 떨고 있습니다. 선배님하고 저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도 한 30년, 40년 가까이 된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생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끔 연락하고 또 이렇게 책이 나오면 읽고 선배님이 오늘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데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순서를 맡아주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텐데 저한테는 책을 좀 많이 팔게끔 책 광고를 부탁하시는 거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6년째 선배를 알고 있지만 최근처럼 선배를 이렇게 자주 날마다 깊이 묵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이었을 거예요. 구청이 무한으로 이전했을 때 후배 둘이서 아줌마 둘이서 선배를 만나러 했었어요. 선배님들 거의 식사 대접을 해주셨거든요. 식사 대접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하는 공무원한테 밥을 얻어먹고 왔다. 이런 생각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한 2달 전인가 갑자기 카톡에 그 5.18 관련 장소 사진 몇 장을 투척하시더니 저한테 어반 스케치 그림을 한 장 그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가볍지만은 않다는 그런 촉이 와서 아니요. 한없는 겸손함으로 제가 사양하고 다음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책이 나오고서야 선배님이 책 표지로 쓰려고 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내내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해드릴 걸 겸손을 가장한 사양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오늘 이 순서에 한 꼭지를 부탁하셨을 때 제가 그 미안함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 내용들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앉아서 많이 했었거든요. 제 소감만 잠깐 얘기하고 책도 팔아야 되니까 팔려야 되니까 책 이야기도 좀 하고 그동안 선배한테 책 읽으면서 후배니까 마음껏 그 얘기를 조용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렇고 이건 좋았어요. 이건 좀 그래요.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람과의 만남도 참 중요하고 또 좋은 책과의 만남도 중요한데 그것이 주는 유익과 함께 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번 5월 여행 책을 만난 것도 참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개의 책들이 우리한테 많은 정보도 주고 또 지식도 주고 한데 그것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지식에 의해서 대체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경은 그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근데
이 5월 여행 책이 아마 바이블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광고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5월길 여행 책은 이제 책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책 같아요. 구성도 그렇고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선배가 이렇게 내왔던 책들 좀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 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6장으로 되어 있고 또 숙제목을 달아서 그리고 사진들을 자료 사진들을 구석구석 친절하게 많이 이렇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일단 가독성이 좋아요. 사진들이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아주 귀한 사진 자료들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톤으로 다 읽기에도 좋고 또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찾아서 이렇게 보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선배가 이렇게 글을 아주 잘 쉽게 썼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누가 읽어도 아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 같아요. 전문가답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게 우리 이동삼 작가님의 장점인 것 같고 또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읽어낸 선배님의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그 선배님의 그 긴 시간 그 발걸음들과 또 이 글들을 보면서 존경의 마음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글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로는 이순신 그 재건길에 이어서 5월 길 여행도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이 길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사진들을 아주 잘 풀어놨어요. 그리고 선배가 그 길에 가이드로 자처했고 또 그 길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충 불가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20대 시절에 선배를 따라서 여기저기 많이 걸으면서 다녔는데 망월 옛 묘지도 그때 처음 가봤었고요. 선배는 그때 우리한테 가이드였고 또 해설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가면 잡담하고 이제 뭐 그러는데 그런 데를 우리를 데려간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다 해주신 것이 이렇게 평생 동안 그 일을 하시려는 그때부터 보였던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책에 실린 사진들에서 굉장히 시간의 무게와 함께 또 아픈 역사가 보는 내내 가슴을 묵직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40페이지에 있는 사진하고 146페이지에 있는 사진인데 아이들 사진이에요. 140페이지에 보면 아버지 영정 앞에서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고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굉장히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고 쓸쓸하게 서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이 사진 볼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또 146페이지의 사진을 보면 선배가 이제 그 해설사로서 견학 온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키에 맞춰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조단해주는 그런 사진인데 이 두 사진을 보면서 46년 전 그런 아이들과 또 그리고 현재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선배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은 나이가 들고 또 어린 되고 하면서 그 들었던 거 배웠던 거 기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갔을 때 절대 혼자 쓸쓸하게 서 있지 않고 같이 연대해서 오를 이렇게 당연하게 맞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의 어느 한 페이지에 오를 띄워넣을 만한 자신의 그 사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지었거든요. 80년 5월 3년 전까지 제가 여기 살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선배한테 하는 자꾸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선배 지금 그런 가슴 잘 쓰는데 이제 퇴임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그렇게 자꾸 놀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늘 그러듯이 그냥 웃고만 있어요. 근데 그 웃음 속에 저는 알아요. 뭔가 꿍꿍이가 있고 뭔가 계획을 하고 있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으려는 걸 저는 짐작을 하고 드러나겠죠. 고맙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책을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전 사실은 살림터 우리 출판사의 편집주가 지금 와 계세요. 얼른 나오셔가지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방금 그분께서 책 잘 만들었다고 편집 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뒤에 나오고 계신데요.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출판사가 서울에 있는데 살림터라는 곳입니다. 오늘 또 굳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것도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도청 답사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부입니다. 이동상 선생님하고 저자와 편집자로 처음 일하게 된 게 재작년에 나온 남도 명량의 길을 걷다입니다. 그 책들을 다 보셨죠? 네. 말할 것 없이 그 편집자와 저자의 독자의 입장에서 적극을 열리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저희 이동상 선생님께서 지난 겨울에 저희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작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당히 그 소구스러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머쓱하게 짝이었는 것이 제가 하는 선생님께 이제부터 선생님 이 책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이 책의 순서로 봤을 때 광주가 일제를 채 넘어가기 전에 뭔가 이런저런 또 다른 여러 가지 번다한 일이고 또 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모한 마음이 늘 되게 있었고요. 그래도 특별한 또 역사 현장을 담은 책이라서 제가 꼭 답사를 좀 꼭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최소한 그래도 이 책에 소개된 모든 것을 좀 물리적으로 달 수는 없고 그래서 광주 시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그런 답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또 여의치 않아서 3장까지 소개하신 분 중에서 몇 곳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못 내지 아쉬운 건 남았던 것이 딱 한 번만 더 답사로 제가 광주에 와서 좀 여러 좀 다녀보면은 좀 더 제가 자신 있게 좀 편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는데요. 특히 제가 또 윤상환 열사의 생각과 기념한 옷을 가오지 못한 게 좀 마음이 걸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편집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좀 미스테이크가 있었고요. 선생님께서 교통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죠. 이 책은 보시다시피 사진 자료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사진이 텍스트로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전달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실은 사진이 많이 들어간 책을 지금까지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답사 많이 다니면서 사진 많이 찍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주신 수백 장의 사진들을 나름대로 선별하고 위치를 정하고 편집하고 보정하고 다듬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어느 순간 딱 와닿는 게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사진을 보면은 이분이 이러한 의미 있는 현장에서 이런 피사체를 이렇게 담았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분은 우리가 말하는 애정어린 관심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탁 느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저로서는 아주 강하게 인상 기억에 남는 그런 점이었고요. 모쪼록 이 5.18 정신이 더 넓고 깊게 확산하고 뿌리내리면서 소박한 의미에서의 바람직한 세상을 위한 더 많은 분들의 힘과 지혜가 모아지는데 이 책이
의미 있는 한 방울 불이 되고 또 추출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이동상 선생님의 경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평소 저한테 오늘 인사 안 시켜드리면 갑질을 또 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갑질을 저한테 일삼는 분이 계시는데 갑질 대장입니다. 요즘 사회가 갑질 때문에 난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저를 못 살게 보는 갑질 대장이 와 계십니다. 제가 시장님을 모십니다. 시각장애인 우리 아니 마이크 가져왔어요. 기분이라고 또 직접 나오셔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저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다니는데 평소에 저한테 얼마나 갑질이 되시는지 한번 오늘 꼭 이 자리에서 고자질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배인 것이 없어서 제일 무섭고 이재명을 만나도 이재명 대통령 대 10% 하는 가장 무섭고 높은 사람 문장군 김갑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동선 선생님 북콘서트 축하드리고 또 이 건물은 프랑스 학과가 임선태 원장님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 있는 건물에서 한 것이 더 값지다 생각하는데 다들 여러분 인사 말할 때 이렇게 곱게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재미가 없잖아요. 떼끔을 날렸어요. 저는 책을 쓴다 해서 책 가는 것이 뭘 하다가 쓴다냐. 내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선생님은 중학생이에요. 난 대학교 다닐 때 이 현장에서 수습 위원도 다 했습니다. 저도 저대였는데 대학 자기다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생이 뭘 한다고 그래서 내가 책도 안 읽어보고 써갖고 오는데 혼수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정수 선생님이 딱 읽어주니까 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 읽고 나서 배가 겁나 고프세요. 옛말에 세상 보고 얘기한테도 배운다는데 내가 그래도 평소에 대학생이 중학생한테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이거 그걸 읽으면서 배가 빠쁘다니까요. 그냥 갑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두 가지 했어요. 하나, 이 5월길인데 그러면 나는 또 어떤 5월길을 만들어야 될까? 내 5월길은 뭘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과 이동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갈 5월길은 뭔가? 이 세 가지 생각하면서 배는 아프고 기분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 책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서 배째가 아파서도 세상 그 얘기한테 배우듯이 이동 선생님한테 꼭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오면서 오늘 이 북에서 축하드리면서 이동 선생님에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갑질 안 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임경수 대표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저 오늘 콘서트를 마련을 해주신 분이니까 임경수 대표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까지 나오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작가님들 북콘을 기획했는데요. 오늘처럼 뭐 수상하고 많은 출연자가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네방 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다 앞으로 나오네요. 뭐 독담을 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을 것 같고요. 이도상 선생님은 광주 전남을 통틀어서 문화관광해설 쪽으로는 보석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곧 퇴직도 하시고 근데 이런 인재를 놀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들으면서 즉흥적으로 들은 생각이에요. 돈삼이랑 꿀꿀 여행단 또는 335 돈삼 투어 돈삼 따라 방방곡곡 뭐 이런 이름으로 문화유산 답사 팀을 만들어서 들들 볶아가지고 봄, 가을 야유회라도 다니면 어떨까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동상 선생님한테 우리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앞장서라 우리 따라다니게 그렇게 즐거운 여행단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를 대표하고 다른 시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문화유산 답사팀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박수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인사해 주실 분들의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간단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작가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책을 보고 궁금한 것들, 5.18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지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눈치를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괜찮습니다. 3분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적지가 광주 전남에서 한 60호 정도 되는데 이돈 선생님께서 이돈 선생님에게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 가장 인상적인 그런 장소가 있으신지 하고 그 이유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좀 해설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해설을 했을 때 그 해설 듣는 분들의 반응을 봤을 때 가장 뭔가 좀 마음 아파할지 좀 인상적이나 그 반응이 있었던 사적지가 있으시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묘지가 가장 인상 깊고 이야기도 많고, 저는 5.18 묘지 사적지 가운데 딱 하나만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묘지로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 묘지 중에서도 구묘지, 그래서 구묘지하고 신묘지 이야기를 안내를 하고 싶고, 또 이제 오신 분들을 해마다 많은 분들 만나거든요. 신묘가 초등학생도 만나고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까지 만나는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일단 광주 왔다는 것만으로 고마워하시고, 광주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광주 사람들, 또 전라남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의 민주주의 누리고 있고, 또 12.3 비상계도 극복할 수 있었다. 온 사람들은 다들 고마워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많이 오시도록 하는 것. 오신 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시니까 오시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또 지자체가, 정부가 정말 많은 분들이 광주 전라남도를 또 5.18 사적지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후회가 될 것 같다. 네, 뒤쪽에 이제 두 분 해주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5.18 사적 14호 앞에 살고 있는 광주 시민입니다. 주당마을 앞에 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출판사님과 그리고 이 좋은 마음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5.18 세계관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신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책은 정말 제가 요즘 열받아 있는 한 사람, 우리 광주 시민 열받게 한 사람 한 명 있죠. 전화기라고. 그 친구한테 한번 좀 보내주고 싶습니다. 공무원이시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공무원이시면서 이 역사의 한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이 어려운 작업을 해온 그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어떤 해설을 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분들을 만났겠지만 가슴 뭉클한 외지인들이 있었는지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지인 만난 분 가운데 특별히 기억 남는 분, 남는 팀, 이걸 이제 여쭤보실 것 같은데, 제가 5.18 해설한다 보니까 선배 해설사님들이 가장 5.18 해설하시는 분들은 퇴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공무원, 교사 퇴직자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너는 현직에 있으면서 그 생각을 했냐? 나는 퇴직해가지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달랐던 게, 80년대 제가 중후반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이다 보니까 5.18에 대해서 막연한 부채감, 아니면 죄의식, 아니면 분노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학교 다니면서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걸 위에 싸우는 그 현장에 서게 됐던 것 같고요. 그 일로도 본의 아니게 수감 생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이 잠깐 사건으로 수강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 사건의 변호사가 제 책에도 나와 있는 홍남순 변호사예요. 홍남순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법정에 같이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남순 변호사도 그때 인연이 있는데 일단은 다른 분들하고 달리 80년대 학교를 다녔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월환경도 뭐 제가 직접 그 가운데서 겪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구석구석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여행을 좋아해서 많이 다니는데 이왕이면은 나무, 풀, 꽃 이런 것도 관심 가지고 여행이 좀 풍요로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숲이나 나무, 꽃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봤고 남도 여행 하다 보면은 우병, 민주화, 사적지 이걸 빼놓고는 또 여행이 절름발이 반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는 임진왜란 호남 우병에서부터 뭐 일제 한말 의병, 뭐 독립운동, 근현대 민주화, 사적지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5.18 관심을 가졌고 근데 5.18 해설하고 보다 보니까 훨씬 더 5.18을 보는 눈이 더 깊고 또 넓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5.18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고요. 가장 감명 깊다고 하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 저 지난달에 서울의 고등학생들하고 5월 어머니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 어머니들하고 고등학생들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어머니들 다 얘기 듣고 고등학생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알아서 미안합니다. 그동안 버디려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이제 짐 덜어놓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혼자 감동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간 학생이든 어른이든 일반인이든 광주로 많이 전남으로 많이 오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남도 명량을 지금 그렇다 그걸 봤거든요. 그 책상에서 자료만 갖고도 쓸 수 있는데 직접 이렇게 답사를 했다. 5.18도 책상에서만 쓸 수 있는데 5.18에 관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해설사를 무려 6년 이상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뛰고 또 자기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살아있는 거 인과와 역사에 대한 그 따뜻함이 넘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작가님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책을 쓸날지도 해설사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주십시오. 최근에 된 것이 역사 여행책을 내가지고 어떤 분들이 저보고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나 역사를 전공하셨는가 해서 물어보긴 하는데 사실은 역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책을 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계기가 한 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영광 홍동중학교 교장선생도 와 계시는데요. 남도 명량의 기억을 걷다를 내게 된 거는 재작년에 전남 쪽의 교사분들이 전현직 교사분들이 거기를 걷겠다고 조선수군 재론을 주고 걷겠다. 500km가 돼요. 그 거리가. 거기를 걷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저한테 연락을 해오니 계기가 어떻게 되냐. 제가 예전에 그 내용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교사들하고 500km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2달, 3달 걸렸을까요? 띄엄띄엄. 이제 직업인이다 보니까 날마다 걷지 못하고 일정 기간 한 3-40km 걷고 또 쉬었다가 3-40km 걷고 이러면서 500km를 걷고 그러면서 낸 책이 교사들이 동료를 해가지고 낸 책이 남도 명량의 기억을 걷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5월 소년의 기억을 걷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남 매일신문이라고 거기에 전남 5.18을 알리고 싶어서 광주 5.18이 아니고 전남 5.18을 알리고 싶어서 전남 매일의 편집국장하고 전남 5.18 사적지 소개를 한번 하죠. 돌아가면서 그랬더니 전남 매일신문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 사적지 소개를 제가
했어요. 8번, 9번. 그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한 김에 맞아 광주까지 하자. 그래서 아니 광주까지 하면 이 여름 가고 가을 가고 겨울 갈 것인데 얼마나 생뚱마냐 가을 겨울에 5.18 이야기를 하고 있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밀어붙이더라고요. 전남에 대한 호응이 좋다 보니까 사장님이 막 광주를 하자고 한다. 그래가지고 밀려서 했어요. 밀려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과정별로 이렇게 30곳을 하나하나 다 하기는 너무 늘어질 것 같고 그래서 과정별로 꺾고 특성별로 못 꺾고 그렇게 했던 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책을 앞에 사례를 붙였거든요. 이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뭐 어떻게 일부러 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책을 또 낸다 그러면은 마을 이야기에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전라도 구석구석 마을 실제 많이 다녔고 지금 전남일보라는 신문에 마을 이야기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자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굳이 내려고 하면은 연대라도 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이크. 네. 깜짝 놀랐어요. 이제 텔레비에도 몇 번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북토크에 와서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도대체 이 돈삼 우리 변론인 사무실에 계시는 도청 변론인 사무실에 계시는 이 돈삼 기자님은 1년에 차 키로수가 얼마나 될까? 얼마만큼 될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 하다 다니셔요. 이쪽 저쪽으로. 난 그게 제일 좀 궁금해요. 그리고 타이어는 얼마 만에 가리시나? 진짜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차만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오토 타기도 하고 버스 타기도 하고 그래서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걷다잖아요. 예. 걸어다니시니까 실제 거기도 많이 걷습니다. 발품도 팔고. 네, 이렇게 오늘 북토크 이렇게 우리 작가님의 소중한 인연분들께서 또 시간을 가득 채워주셨는데요. 오늘 사실 5월길을 차분히 따라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뜻밖의 따뜻한 시간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님의 우리 작가님의 5월길은 앞으로 현장에서 만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우리 작가님께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를 한마디만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꼭 내 꿈 꾸십시오. 그러면 돼지꿈인가요? 대박 나실 것 같은데 꼭 로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 아니 작가님께서 사인회 준비를 하셨다고 책 가지고 오신 분들 사인도 받으시고 또 눈도 마주치시고 잠깐 이야기 나누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